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3일, 네, 7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10분 정도 지연됐네요. 자, 이런저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증시 체크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나갈지에 대한 전망을 좀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뭔가 리스키한 요인이 발생된다거나 뭐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돌발 상황들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두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전략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미처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일찍 나와서 일찍 출근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경우 주식시장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예측 불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최근에 새벽부터 출근을 한 게 한 3주 정도 되거든요. 이 3주 동안 제가 커멘트 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렸고 그 가능성이 아무래도 불확실한 반대 부분보다는 더 많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지 않았나. 만약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좀 더 떨어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대에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좀 공유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가장 이번 주에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코스피 지수와 이제 미증시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1842포인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하락하는지 하락하지 않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지난주에서도 계속 미증시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왔었는데 그 미증시 체크했던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0선에서 다시 뭐 이탈을 하는지 다시 23,000선으로 완전히 지지를 받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번 주. 그 다음에 국제유가의 감산 합의가 지금 약간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뭐 지금 국제유가도 천차만별 급등 급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뭐 미국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여전히 실물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 경제는 지금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가 사실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향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주식 전망에 대해서 주가도 포인트, 지수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5만원을 안착하는지 지금 49,250원인데요. 49,250원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9,700원 이상으로 갭 상승 출발하는지 뭐 49,700원 이상 갭 상승하면 베팅을 해야 하는지 뭐 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는 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대차도 지금 최근에 뭐 9만원 돌파 시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99,7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또 다시 10만원이 또 갭 상승 출발했을 때 움직임 또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추가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최근 매출 감소로 인해서 4, 5, 6월 달 실적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좀 현금화 시켜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금융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동안 삼성전자, 현대차, 뭐 다른 대기업들이 이제 살아난다면 그렇다면 금융주도 이제 안정성을 좀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테마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장중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코멘트 해드렸던 부분은 코스닥 문제입니다.
코스닥이 다들 걱정이시죠. 이제 어떻게 코스닥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 코스닥 급등주, 테마주, 코로나 테마주, 많은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해져 있는 상태에서 뭐 10%, 20%, 30% 정도 내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조정폭이 작은 종목들은 뭐 10% 내외, 중간 정도가 20%, 많은 종목들이 30% 이상 조정을 받은 거죠. 고점 대비. 마찬가지 총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산알미늄을 보니까 거의 고점 대비 30%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번 주가 피크겠죠. 이번 주 이제 선거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급등했는데 서서히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미국도 이제 피크를 친 것 같고, 전 세계 시장, 전 세계 상황이 뭐 여기서 더 팬데믹에서 완전히 슈퍼 팬데믹 쪽으로 가지는 않겠죠. 이제 여기서는 상승 커브가 이제 꺾여져 나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코스닥이 이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이 어떤 식으로 올랐는지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원래 주가가 자 1,000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2배에서 3배 정도 돈을 더 벌 수 있다. 아니면 5배, 10배 정도 돈을 벌 수 있다. 뭐 1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 이어졌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반영을 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원짜리 회사가 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회사가 매출액이 10배, 영업이익이 10배, 이런 식으로 올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달 만에 10배가 올라갔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더 빨랐습니다. 반대로 자 이제 10배가 올라간 주가가 여기에 이제 1,000원짜리가 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만원짜리 주가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코로나19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게 확진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바깥 출입을 아예 안 하니까요. 이제 코로나19는 가만히 있는데 걸리는 병은 아니죠.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걸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병균이 나에게 들어와야 걸리는 건데 집에만 있으니 걸릴 리가 없겠죠. 10명이 모이더라도 단 한 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없으면 그 10명은 뽀뽀를 하든 뭐 같이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어떠한 행동을 해도 코로나19는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점점 사회가 좀 진정이 되고 이제 바깥 출입을 하기 시작하고, 그 코로나19를 걸렸던 사람들도 이거 자연 치유가 되네, 괜찮아지네, 나의 면역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네 라고 판단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공포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10배가 올라간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당연히 밑에서 산 사람들은 이제 수익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렇겠죠. 1,000원에 산 사람들은 만원이 됐을 때 굉장한 그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게 될 거고, 자 9,000원 이상에 사신 분들은 약간 불안한 거죠. 그런 심리적인 상태인데 여기서 주가가 5% 10% 떨어지기 시작하면 최초에 샀던 사람들은 전량 매도로 할 거고요. 그 매도 물량을 보는 9,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빨리 단타로 치고 나갔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넉넉히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러 들어왔다가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아니하니 8,000원에서 봤던 코로나 관련주가 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9,000원 정도 됐으니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위험한 투자자분들이고요. 9,000원에 샀는데 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9,000원에 온 그 코로나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금 위험한 투자자입니다. 내 원금이 마치 만원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은 9,000원이죠. 9,000원에서 만원이 가서 10% 수익 났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매도를 해야지 내 돈이죠. 그래서 9,000원이 다시 8,500원으로 가면 이제 서서히 충격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수익 났었는데? 나 만원에 팔 건데? 그때의 상황은 지난주고요. 지금 상황은 이번 주는 또 다릅니다. 판단은 빠르게 하셔야 돼요. 지금 어영부영 하다가는 그 9,000원에 주고 샀던 주식이 8,500원을 보는 순간 5분 만에 8,000원도 보게 됩니다. 네. 왜?
광속도로 5G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5G급으로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100km로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속도는 150km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일주일 동안 올라갔던 주식이 하루 만에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속도나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떨어지는 거는 더 빠르게 더 짧게 떨어집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요 하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0%요. 네, 끔찍하죠.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적금 부어서 모았던 1,000만 원을 삼성전자를 사서 48,000원, 47,000원에 사서 48,000원에 팔고 코로나 관련주를 9,000원에 샀는데 지금 만원을 갖다가 지금 9,000원인데 얘가 네,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6,000원에 와 있는 초근이 없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뭔가 이상 징후가 보이거나 뭔가 불안함이 너무 강하다면 일단은 철도 위에서 놀다가 저기 멀리서 경적이 울리는 소리 들으면 일단 내려오세요. 일단 내려오세요. 예. 거기서 더 놀고 있다가 진짜 기차가 오면 그제서야 기차를 보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소리만 듣고도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만큼 빠른 게 주식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총선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당장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선거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미증시가 지금 낙스닥 선물이 소폭 하락하고 있네요. 또 오늘 또 관련된 또 어떤 섹터 위주로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하면서 다음 타임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증시 체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